어째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엄청 길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고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관심이 매우 많으신 학부모님들 보시면 좋고요. 예비 고1 최상위권 노리고 있다, 이런 애들이 읽어야 될 글이네요. 일단 먼저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뭐 웬만한 일반고 뭐 1등들 저 모를 수 없죠. 뭐 단연간에 1등급,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1등급 만들기 뭐 이런 거 뭐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최상위권 내신 완벽하게 100점 맞추는 방법 중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신 고난이도 문제. 자, 고1이든 고2든 고난이도 문제는 수능 모의고사형 문제,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어려운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 모의고사형 문제 어려운 거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계산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들, 혹은 교묘한 실수 유도 문제들, 아니면 뭐 굉장히 좀 난감한 어려운 증명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난이도 문제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그냥 문제 자체가 엄청 길거나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내신 킬러 문제를 냈을 때 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거를 잘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 내신과 뭐 수능은 별개다, 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통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뭐 수능 기출문제가 내신 고난도 문제 나왔다는데 뭐 내신형이니 뭐 모의고사형이니 뭐 그게 뭐 따지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수능 모의고사형 문제 중에 킬러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고등학교 내신에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기출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고, 이제 옛날 기준으로는 21번 30번, 최근 기준으로는 22번 30번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인 거예요. 고 1, 2, 3 통틀어서 뭐 할 거 없이 어렵게 나왔으면은 그 해당 단원의 문제가 이제 내신에 그냥 그대로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18년 6월 30번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당시 수능 출제 경향과 조금 동떨어졌다는 말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문제가 좀 더 어렵다, 뭐 이거 어떻게 맞추란 말이냐, 어쨌든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다음 해 19년도에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이렇게 들어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킬러 문제 변형이 이런 식으로 단순히 숫자만 바꿔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좀 부은고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제 숫자조차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지고 바로 그냥 뭐 맞추고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숫자 정도는 다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까 18년이라 했어요. 19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단답 1번, 그 다음에 센텀고 19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5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똑같아요. 말 그대로 푸는 방법이 아예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 학교는 이제 범해운대구 지역에서는 뭐 센텀고, 해강고, 양운고, 부운고, 대영고, 해운대고 요 정도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외 학교에서는 이러한 킬러 문제가 나올 확률이 사실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 안 하고 어차피 출제될 필요도 없는 거, 가능성도 없는 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중급 4점짜리 있죠. 그냥 중위권 문제들 그런 거나 몇 좀 더 풀고 시험장에 가는 게 좀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킬러 문제를 내신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혹은 외워서 맞춰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실력으로 맞춘다? 말 그대로 기출 킬러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적어도 한 30분 정도 고민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킬러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30분 고민해가지고 실력으로 푼다? 말이 안 되죠. 대부분 이제 외워서 맞추거나 이 문제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맞춘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적 제한 때문에 뭐 이게 뭐 못 푼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예비 고1 있으면은 실제로 그 센텀고 15번이나 해고 단답 1번 풀어보세요. 답도 올려드릴게요. 못 맞춘다니까 이거. 아니면은 풀었다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풀어봤던 문제를, 그러니까 18년도에 출제됐으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정도에는 요거를 이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막 외우는 거예요. 여러 번 풀어보면서 풀어봤던 문제를 실제로 제한시간 시험 기간 내에 기억을 통해서 다시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이걸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출 킬러를 바탕으로 여러 번 풀어보면서 대비를 해야 돼요. 막말로 이게 수능 출제 시작이 이제 20년 뭐 이렇게 된 거 킬러 문제 다 어떻게 외울 거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스토리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제 기출 킬러들 추출, 그런 것들 적어도 이제 3번에서 5번을 반복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할 시간적 여유가 된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학생들은 이제 1등급을 가져가는 게 응당 맞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내신 문제에 대한 이러한 기조는 2학년 2학기 내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푼 거 리스트를 알려드리면 일반고 기준입니다. 자, 개념서, 뭐 맞풀 교과서 같은 걸로 하고, 문제서 센 이런 걸로 했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는 한 3번쯤 풀어봅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교사행 지도서가 있어요. 교사행 지도서나 아니면 평가 문제집. 네, 요거는 이제 한 번씩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 EBS 올림포스. 그 다음에 내신고쟁이 혹은 맞풀 시너지. 요건 둘 다 풀 필요는 없고 하나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림포스 고난도, 뭐 센텀고면 올림포스 고난도 무조건 풀어봐야 되겠죠. 해강고도 풀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등급 수학, 내신고쟁이 1등급 수학 이렇게 하나만 해도 돼요. 근데 1등급 수학은 개인적으로 수경출판사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따로 풀어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주요 문항을 제가 추출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라벨, 차이스토리, 뭐 마플 수능기출 총정리 이런 것들은 이제 방학 때 푸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학기 중에 블랙라벨 막 고민하고 이런 게 별로 이제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3개 중에 2개를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다 기출문제이기는 한데 저희 목표가 겹치지 않는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서들은 중복해서 푸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닷컴에서 해운대 및 강남권, 휘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 있죠. 뭐 기출문제 정도로 풀어내고 딱히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거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학교 다니면서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교과서 이거 3-4번씩 풀고 올림포스도 2-3번은 풀겠죠. 그런 거 언제 다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하는 애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극소수의 학생들이 대비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앞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진짜 공부할 만큼 다 한 애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요거 못하는 애들은 그러면 뭐 죽으란 말이냐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최근 3개년 정도의 킬러 문제만 다루는 형식이에요. 이때 고2의 경우에는 고2 모의고사 기출과 고3 모의고사 기출을 둘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는 게 좀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거를 위해서 해운대 지역에서 2019년에 출제된 고1, 2 내신 기출 킬러들 모든 모의고사 기출 문제 출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면 저는 거의 뭐 매 학기 매 상황마다 내신 기출문제 다 풀어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고1 앞단원 2개에서만 이제 살짝을 좀 따오자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실제로 여러 문제들이 1년 안에 내신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기출 킬러들 리스트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특히 이제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그 내신에서 기출 킬러로 많이 내죠. 리스트가 쫙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 그냥 몇 년도 몇 월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학생들이 뭐 실제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이제 19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다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3개년에 해당되는 게 거의 뭐 60-70% 이상 치우쳐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단원, 뭐 다른 학년 이런 경우도 공통적으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지금 뭐 2021년, 2022년 뭐 이런 것도 뭐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최근 3개년 기출 킬러들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다. 물론 이제 제가 했던 이제 혹은 하고 있는 애들은 시간적 여유가 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예 싹 다 풉니다. 지금까지는 뭐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중 문제집, 차이스토리, 마플 수능기출 총정리, 마더텅, 뭐 없어졌지만 뭐 시리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렇게 풀어보다 보면은 겹치는 문제도 많고 반대로 이제 3개의 교재에서 모두 생략된 문제도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20년 센텀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출제됐던 내신 문제가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자이랑 마더텅 이런 데서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를 했었냐면 실제 뭐 매스플랫 같은 문제 은행 프로그램에서 기출 문제를 전부 추린 다음에 시중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제외를 시켜 나가겠죠. 그 다음에 남은 문제 중에서 교과 과정에서 많이 어긋난 문제를 추리고 그 남은 문제들을 다시 애들한테 이제 풀린 거예요. 딱 봐도 할 일이 엄청 많겠죠. 보통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요 이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요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다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런 걸 다 대비를 하려면은 공부가 내신 준비 직전 방학 때, 그러니까 뭐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트라고 치면은 이제 그러면 1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 방학이 되겠죠. 그때
바로 엄청 어려운 걸 들어가야 돼요. 블랙라벨이나 뭐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 킬러들 얘네들 먼저 하고 학기 중에 내신 공부하면서 점점 이제 현실적인 중급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출 킬러를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기출 킬러를 수능 스타일로 제대로 공부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학 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해당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블랙라벨이나 뭐 자이스토리 같은 게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방학 때 보려면은 학생들이 이제 미리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정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막 문제들이 생겨. 막 2학년 2학기 때 보통 막 위적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위적분 진도하기 전? 뭐 2-1에서 수원 수투 나가기 전에 아무리 중학교 때 선행 많이 돌렸다고 해도 어느 정도 까먹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러한 과정으로 바로 이렇게 야 너네 옛날에 중학교 때 다 했잖아. 어려운 거 바로 진행하자. 이렇게 하면 학생이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학원 이거대로 따로 하고요. 그거를 또 따라오기 위한 인강, 그걸 따라오기 위한 과외를 어쩔 수 없이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많이 해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전까지 미적분 킬러 문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번 뭐 강남 뭐 디귿 뭐 기숙학원 최상위권 뭐 어쩌고 저쩌고 메이저 기숙학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상위권 반 기준으로 뭐 미적분 4점짜리 수업을 들을 거냐 수 1, 2, 3, 4점짜리 수업 들을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고3 상위권용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커리큘럼을 실제로 소화가 가능하다고 치면은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재수생 커리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기출 킬러들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느냐가 사실 이제 뭐 고액과의 선생님이나 이제 굉장히 이름 있는 선생님이 되는 이유고 그거를 실패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뛰어난 선생님의 역량인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말 그대로 어렵죠. 이게 완전히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현직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건데 당연히 뭐 쉬울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내신도 완전히 잡으면서 수능 커리, 기출 킬러 뭐 이런 것들을 다 완료하면서 그러면서 재수생도 아닌데 고3인데 재수생 커리를 타는 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까지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네. 자,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차차 하기로 하고요. 뭐 대본은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절망이고 뭐고 어쨌든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준 거지 뭐 어중간한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애들은 뭐 잘못했다가 이게 뭐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못해.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본인이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고요. 또 좋은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